자, 소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수 파트를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 앞쪽에 살짝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약수와 배수입니다. 보통 약수와 배수는, 약수라는 거는 어떤 숫자와 곱해서, 무엇인가를 곱해서 다른 수를 만들 수 있을 때, 그 다른 수의 곱의 1 부분이 되는 걸 보통 우리가 약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 걔를 배수라고 부르죠. 예를 든다면, 6은 2와 3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여기는 2를 6의 약수라고 부르죠. 2는 3과 곱해져서 6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곱해서 다른 수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수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3도 6의 약수겠죠. 그리고 여기는 6은 얘네를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2와 3의 배수가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나면 또 아셔야 될 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어떤 숫자를 7을 3으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 나머지 1이 됩니다. 라는 표현은 이게 나눗셈을 표현하는 표기법이죠. 이건 표기법이에요. 수학적으로 저렇게 표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건 연산법은 아니에요. 계산하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식은 이겁니다. 7이라는 나눔을 당한 숫자는 나누었던 숫자 3과 목 2의 곱이며 나머지 1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을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A를 B로 나누면 몫은 Q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남습니다. 라는 표현을 수학적 연산식으로 바꿔 쓰게 되면 A는 B와 Q의 곱이며 나머지 R의 합입니다. 라고 빠르게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됐을 때 이때부터 뭐가 성립하죠? 약수와 배수가 성립합니다. 이 나머지가 0이 됐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 수가 남으면 BQ와 A의 관계는 약수 배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나눗셈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계산법이고 굉장히 유용한데 잘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6은 2 곱하기 3이라는 2와 3, 6의 약수배수의 관계인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예를 들어 3으로 나누면 6을 3으로 나눈 숫자는 2가 되죠. 이 식을 통해서 나눗셈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면 또 다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거 있죠. 아까 했던 거. 분모에 있는 3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곱하면 분자값이 나온다라는 결론이에요. 이거 우리가 문자식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언제 많이 쓰냐면 이럴 때 많이 쓰여요. 2분의 x는 4입니다. 할 때 x값 구하시오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잖아요. 그럴 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2를 4에다 곱하게 되면 그 값이 x가 돼요. 그래서 x는 2와 4의 곱이 돼서 8이 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 많이 쓰이게 되고 두 번째는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있는 분모 3과 여기 있는 값 2의 자리를 맞바꾸어도 이 등식은 성립해요. 얘네들이 자리를 맞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등식이 성립해요. 예를 들어 x분의 4가 6일 때 x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도 계산이 좀 불편하거든요. 분모에 x가 있으면. 그럼 이럴 때는 이 표현보다는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되지 않나요? 6 곱하기 x인 6x가 4가 되지 않습니까?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x를 단순하게 구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얘네들의 자리를 바꾸는 게 더 나아요. 그럼 분모에 6이 내려가고 분자에 4가 있고 이게 x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나눗셈을 약수의 배수의 나눗셈 표현법도 이 표현 하나를 가지고도 얘랑 얘랑 곱해서 6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표현뿐 아니라 얘네들의 자리를 이렇게 서로 맞바꾸어도 등식은 항상 참이 된다는 걸 가지고 수학적 관계식을 좀 더 빠르게 풀어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 요거 잊지 마시고요. 약수의 배수의 관계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럼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잘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이쪽으로 설명드릴게요. 자연수,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파트가 자연수를 배우죠. 근데 실제로는 뭘 배우냐면 정수를 배우는 겁니다. 한 번씩 다 공부하셨으니까 한 번쯤 다 하셨으니까 정수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뭘로 나눠지는지 알고 있나요? 양수?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양의
정수. 그 다음에 그치, 음의 정수. 또 하나 더 있어요. 양도 0도 아닌 것. 양도 음도 아닌 것. 0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양의 정수를 계속 줄여서 양수 아니에요? 아닙니다. 양의 정수를 줄여서 양수가 되는 게 아니고 양의 유리수나 나중에 중3 때 양의 실수를 줄여서 양수가 되는 거예요. 양의 정수는 줄여서 양수인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이건 이 단어 이거 단어대로 기억하셔야 되고, 양의 정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긴 하죠. 뭐라 표현하냐면 자연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음의 정수는 이 자연수에 뭘 붙인 거죠?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정수를 기억한다. 정수는 세 가지. 어떤 거라고요? 양의 정수. 다른 말로 자연수. 그 다음 0. 음의 정수. 다른 표현으로는 마이너스 자연수.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이쪽을 집중적으로 배우시는 겁니다. 양의 정수, 자연수를. 이 양의 자연수가 다시 몇 가지로 쪼개지죠? 세 가지로. 양의 정수, 자연수는 종류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1부터 시작하죠. 자연수는 1부터입니다.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1, 2, 3, 4, 5, 6, 7 이따위 것들. 이게 자연수죠. 근데 이 자연수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단은 1, 소수, 합성수라고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이 자연수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이 자연수를 1, 소수, 합성수로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약수의 개수를 통해서 이 자연수를 구분합니다. 그럼 1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죠? 1개입니다. 약수의 개수 1개예요. 1밖에 없어요.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죠? 2개입니다. 1과 그 숫자 자신. 합성수는 3개 이상. 그렇게 구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 자연수 중에 약수의 개수가 1인 거는 1밖에 없고, 약수에서 2개의 숫자는 2부터 3, 5, 7, 11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 합성수는 그 외. 자연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자연수.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자연수. 걔가 합성수가 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는 뭐 2, 아니요. 4, 6, 8, 9 이제 이렇게 가겠죠. 되셨습니까? 그 소수에서 중요한 거는 소수는 일반적으로 다 홀수입니다. 뭐만 빼고? 2만 빼고. 가장 작은 소수는 2입니다. 그 2만 짝수가 되고 나머지 소수는 짝수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짝수들은 다 2의 배수예요. 짝수는 2의 배수라는 얘기가 예를 든다면 뭐 12 같은 짝수는 왜 소수가 될 수 없습니까? 그러면 12의 약수를 구하면 1과 자기 자신 말고 이 숫자가 짝수인 2의 배수다 보니까 무조건 2의 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2와 짝이 되는 6이 있겠죠. 물론 이 사이에 3과 4도 있는데 지금은 12가 소수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데 짝수인 2의 배수를 12는 짝수다 보니까 2의 배수이며 2의 약수를 무조건 포함하다 보니까 1과 자기 자신 말고 무조건 2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약수가 2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소수 중에 짝수는 2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홀수로 구성이 돼 있고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소수는 2다. 아셨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소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보다 크다고 1을 이제 뺀 거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뭐와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숫자.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무엇이 아닌 수? 무엇이 아닌 수? 소수가 아닌 수. 네. 그게 합성수가 되겠죠. 그럼 소수와 합성수의 성질.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이며? 2개이며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3개 이상이다. 어떤 숫자는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수이고 유일한 짝수이다. 2. 그렇죠. 여기 나오신 것처럼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고 독립적인 숫자입니다. 자연수 중에 따로 혼자 딱 제1번 혼자 따로 있는 숫자고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고르는 내용들인데 뭐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건너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는 건너갈게요. 거듭제곱이 뭔지 모르시나요? 거듭제곱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곱하는 걸 거듭제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나온 것들.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여러 번 곱한 것. 그걸 보통 2의 거듭제곱을 부른다. 그럼 이런 표현 있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거 어떻게 쓰나요? 뭐라 쓰죠? A에 3은 어디다 써야 돼요? A 위에다가 크게? 좀 작게, 그치? 좀 작게, 이렇게. 그랬을 때, 이 A를 한 글자로 뭐라 부르는지 기억해요? 밑.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3은? 지수. 맞습니다, 지수. 그럼 밑의 정체는 곱해진 수나 또는 문자가 밑이 돼요. 누구를, 어떤 대상을 계속 곱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대상을 말하는 거고, 지수는 곱해진 횟수를 말해요. 몇 번 곱해졌습니까? 를 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A가 3번 곱해졌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읽을 때는 A의 세제곱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거듭제곱을 쓰는 이유는 숫자를 너무 반복적으로 반복수를 많이 곱하다 보면 그걸 일일이 다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걸 줄여 쓰기 위한 용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A 하나, A 하나, A 하나, B 하나, B 하나 이걸 어떻게 줄여 쓰죠?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숫자 쓸 때 거듭제곱 때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든다면 뭐 3에 3 곱하기 2 곱하기 뭐 3 곱하기 2 곱하기 3 줄여 쓰세요. 그러면 2가 2번 곱하기 3이 3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분수일 때가 좀 불편해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거 어떻게 쓰죠? 2분의 1에 세제곱 썼더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세제곱이라는 게 1을 3번 곱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2를 3번 곱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전체를 3번 곱하라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안 써져 있고 이 숫자만 보는 사람은 헷갈리겠죠. 도대체 뭘 3번 곱하라는 얘기야? 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거는 괄호입니다. 그 대상 전체라는 걸 표현할 때는 주로 가로가 많이 써요. 혹은 이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는 분모는 약분이 안 되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죠. 분모는 2가 3번 줄였으면 2의 세제곱 1이 3번 1의 세제곱. 근데 가끔 이게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2의 세제곱분의 3 왜? 1을 3번 곱하면 3이죠. 맞아요? 이거 진짜 많이 틀리죠? 1을 3번 곱하면 3이 아니고 1입니다. 그래서 1 위에 있는 지수는 뭐 해도 되죠? 생략해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럼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는 필요에 따라서 붙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1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 지수가 2가 필요해. 그럼 2 붙여도 돼요. 지수에 20이 필요해. 그럼 20 붙이면 됩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된다는 얘기죠. 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붙일 수도 있다라는 편이고. 자, 거듭제곱에서 곱한 수 또는 문자 얘를 뭐라 부르죠? 거듭제곱에서 이 거듭제곱에서 곱하는 수 또는 문자를 밑이라 부른다. 이런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게 뭔지 아는데 대답을 못했을 뿐이에요. 대답을 못한 거는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식 세대는 선생님이 공부하던 세대랑 달라요. 내 세대 때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머릿속에 다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를 굳이 남한테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 써서 시험 문제 잘 맞추면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피하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 자꾸 알려야 돼. 학교에서 뭐 자기소개서가 됐든 뭐 학교 대학 시험 볼 때 뭐 면접이 됐든 논술이 됐든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남한테 알리는 것들을 세상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지만 나 좀 알고 있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거는 실력들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 실력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겠지만 표현하는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어릴 때부터 자꾸 이렇게 입을 다무는 것보다는 자꾸 좀이라도 알면 틀려도 괜찮아. 아니, 나는 이게 미시 아니고 난 지수인 줄 알았어. 자, 거듭제곱해서 곱하는 수 또는 문자를 뭐라 부르죠? 지수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에이, 바보, 미시인데. 그럼 애들이 그런 거 두려워서 쪽팔려. 말을 잘 안 해요. 그게 왜 쪽팔린 거야? 말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게 오히려 더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죠. 모르는 거는 부족한 것뿐이에요. 이제 알면 되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게 아니니까 괜히 쪽팔려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대답할 때 자신 있게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미시요, 지수요.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틀리면 어때? 망신 한번 당하면 되지. 괜찮아. 얼굴 한번 빨개지면 돼요. 지금 뭐 손가락질하면 고개 한번 끄덕대면 돼. 그래. 지금 내가 네가 한심해 보이겠지만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시입니다. 그럼 거듭제곱해서 곱해진 수나 또는 문자의 개수를 뭐라고 그러죠? 네, 지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여기도 뭐 크게 뭐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드릴 만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선생님, 그럼 선생님 뭐 문제도 안 풀어줄 거면 선생님 너무 수업을 날로 드시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 설명을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런 거 한번 잠깐 봅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는 소수가 아니다. 맞나요?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면 4, 6, 8 이런 것들 말하죠. 걔는 소수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합성함수는 끊어야 되죠. 합성함수 떨어야 됩니다. 4라든지 5, 6, 8, 9, 10 이런 숫자. 약수가 3개인 수이다. 맞나요? 3개가 아니고 이상이죠. 3개인 것도 있지만 3개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이게 틀렸네요. 3번 4의 배수 중 소수는 없다. 4의 배수 중 소수는 없다. 4의 배수 떠올리세요. 4, 8, 12, 16, 20 소수는 없다. 맞는 말이에요. 소수이면서 합성수인 수는 없다. 맞나요? 소수이면서 합성수인 수 있어요? 약수가 2개이면서 약수가 3개 이상의 숫자 없잖아요.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두 수의 곱은 홀수이다. 두 수의 곱은 홀수인가요? 아니에요. 짝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여기 소리 아니겠네요. 두 소수의 곱은 홀수이다. 보통은 두 소수의 곱은 홀수가 맞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 두 소수 중 하나가 뭐이면? 2가 되면 나머지 어떤 소수를 곱해도 이 수는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의 곱은 홀수가 맞아요. 어차피 홀수들이니까. 틀렸죠. 맞는 거는 여러 개가 지금 나옵니다. 선생님 답이 한 개가 아니죠? 이 교재의 특이점이 그거예요. 보면 다지선다라고 돼 있죠. 답을 한 개만 고르는 게 아니고 다지선다, 여러 개를 고르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한 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지란 말은 꼭 한 개가 아닐 수 있으니 답이 여러 개 나오면 여러 개를 답을 다 써라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이 교재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답이 왜 여러 개지? 라고 오해하시지 말고,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생략하고요. 자, 이거 3의 98제곱에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언제 다 곱할 거야? 이거 곱하다 사람 미칩니다. 곱할 수 없어요. 이건 보통 수학적으로 앞으로 저렇게 큰 수를, 혹은 저렇게 복잡한 수를, 혹은 저렇게 많은 수를 왜 문제는 나한테 시키지? 라고 생각하실 때마다 항상 이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수학 시간인데 영어 써서.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룰이에요, 룰. 이게 뭐죠? 규칙입니다, 규칙.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저렇게 복잡한 수를, 저렇게 많은 수를 일일이 다 계산하라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규칙성을 찾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칙성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규칙성이 뭐냐면, 3을 98번 곱하는데 그 숫자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1의 자리가 무엇인지만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규칙성이라는 얘기는
그럼 계속 곱하다 보면 무슨 규칙적인 운동이 반복된다는 뜻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3의 1제곱의 1의 자리는 3입니다. 1의 자리 맞습니다. 3의 제곱의 1의 자리는 9예요. 3의 세제곱의 1의 자리는 27인데 1의 자리만 쓴다면 7이에요. 3의 4제곱의 1의 자리는 81인데 1의 자리만 쓰면 1입니다. 그럼 3의 5제곱의 1의 자리는 이 끝자리 1에다가 당연히 3을 곱했을 때가 끝자리는 3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3의 6제곱의 1의 자리는 1자리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9로 가겠네요. 그럼 3의 7제곱의 1의 자리는 끝자리 9에다 또 3을 곱하게 되면 앞에 뭐가 숫자는 바뀌겠지만 끝은 어차피 7로 가고 3의 8제곱의 1의 자리는 이게 뭐가 반복이라는 거예요? 3, 9, 7, 1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상 파악했죠? 몇 개 자리가, 몇 개 숫자가 반복이 돼요. 4개 수마다 항상 3, 4개의 숫자 중에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9, 세 번째는 7, 마지막은 1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반복이다. 따라서 3을 98번 곱했으니까 98이라는 숫자를 반복 자리인 몇 개의 숫자로? 4개의 숫자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몫이 얼마가 되죠? 20, 4하고 나머지가 2가 남아요. 이 문제는 몫이 중요할까요? 나머지가 중요할까요?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몫이 24개라는 얘기는 이러한 묶음이 총 몇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24번의 묶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숫자가 2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 정답은 얼마죠? 9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 그럼 얘는 네 번째인가?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숫자, 나머지가 2일 때는 9, 나머지가 3일 때는 7. 그럼 얘는 뭐예요? 나머지가 0일 때입니다. 나누어 떨어질 때. 아셨죠? 그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이건 3 말고 또 나중에 하다 보면 뭐 7이라든지 다른 숫자에도 적용이 돼요. 9라든지 다른 숫자에도 적용이 되니까 어떤 숫자 1의 자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아픈 신경 쓰지 마시고 뒤를 쓰다 보면 숫자가 보통은 4개, 2개, 3개, 4개, 5개 중에 이렇게 자꾸 반복이 돌아가니까 그 반복되는 규칙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죠? 네. 어렵지 않죠? 소인수 분해. 조금만 그러면 속도를 내볼게요. 소인수 분해. 좀 손해라는 거는 이제 소인수 분해는 간단합니다. 주어되는 자연수를 소수의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가 소인수 분해예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 앞에서 있는 소자를 뭐예요? 그러면 이게 소수의 줄임말이에요. 소수의 숫자를 뗀 겁니다. 그럼 인수는 뭐예요? 그러면 인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6에서 약수가 되는 2와 3. 그럼 2와 3이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약수라고 쓰면 되지 왜 굳이 또 다른 문자를 써서 저를 헷갈리게 하나요? 그러면 약수는 보통 수 위주로 많이 쓰는 단어고 인수는 이제 지금 막 배워서 여러분이 좀 어렵겠지만 얘는 수 말고도 문자에도 좀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약수라는 단어를 더 자주 썼고 자주 써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약수보다는 인수라는 단어를 더 자주 쓸 텐데 일단 당장은 인수는 약수의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붙여보면 소약수죠. 소약수를 분해. 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게 소약수들의 곱의 형태로 쭉 나열해주는 게 소인수 분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2라는 숫자 있잖아요. 12를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이렇게 옆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아래로 나열하는 방식인데 선생님도 주로 아래로 많이 나열합니다. 옆으로 가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나눌 때 4로 나누면 되나요? 안 됩니다. 왜죠? 4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소수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4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인 숫자 2로 나눠요. 그럼 여기는 6이 남고 아직도 소수가 아니죠. 좀 더 나눠줍니다. 2로. 여기는 3. 이게 소수네요. 그러면 이거를 12라는 숫자는 2와 3의 곱인데 우리가 좀 전에 무슨 제곱을 배웠죠? 거듭제곱 배웠죠?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인데 지수 1은 생략합니다. 보통 이렇게. 지금처럼 12를 소인수들의 소인수, 소약수, 소수들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준 상태 걔를 거듭적으로 완벽히 처리하게 되면 이 상황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소인수, 인수 중에서 무엇인 숫자? 인수 중, 약수 중에도 어떤 약수? 그치, 소수로 된 약수예요. 소수인 것, 인수 중에도, 약수 중에도 소수인 것을 줄여서 소인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12의 약수는 여러 개 있지만 그 여러 개 약수 중에 소수를 찾으라면 2와 3밖에 없죠. 그래서 12의 약수 중에 소인수는 2와 3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인수분의 1보다 큰 자연수를, 그러니까 왜냐면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은 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1을 소인수분이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수들을 무엇만의 곱으로?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무엇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 걔를 우리는 소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하는 방식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는 나눈 소수들과 마지막 몫을 곱셈 기호로 연결한다. 이때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보통 크기가 작은 소인수를 먼저 배열하고 같은 소인수의 곱은 무엇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같은 소인수라는 얘기는 같은 수의 곱을 간단히 표현할 때는 그렇지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런 빈칸 채우는 게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빈칸 채우는 걸 제대로 못 채운다는 얘기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충은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설명하는데 혹시 여러분 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생들이 형, 누나 여기 빈칸 뭐 들어가야 돼? 근데 나 소인수분해는 알아. 근데 빈칸을 못 채겠네? 아, 그냥 적당히 문제 풀어 인마.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빈칸을 못 채운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를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다 아는데 뭘. 보면 다 알지. 근데 채우라면 못 채우잖아.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게 여러분이 개념이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쉬운 걸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히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저런 용어들은 확실히 익히셔야 됩니다. 하는 방식은 뭐 굳이 선생님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하는 방식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고 자 이제 오늘 수업의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거 소인수 분해를 위해서 약수를 구하기. 12의 약수는 몇 개죠? 예를 들어 12의 약수를 구하라면 굉장히 어렵죠. 어렵게 구해봅시다. 1, 2, 3, 그 다음 뭐죠? 똘똘합니다. 그 다음? 좋아요. 그 다음? 그렇죠. 어렵게 구했네요. 몇 개입니까? 6개. 뭐 이 정도는 가볍게. 좋아요. 120의 약수를 구하고 그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면 그때부터는 살짝 짜증나죠. 이거 언제 구하지? 몇 개지? 짜증나! 가 되는데 약수가 직접적으로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직접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수만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일일이 약수를 구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세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이용해서? 핵심은 그겁니다. 약수의 개수를 좀 더 쉽게 구할 때는 직접 구하는 물론 직접 구해서 세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 방식 말고 제일 중요한 방식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소인수 분해를 위해서 어떻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까? 자, 12를 아까 우리 했던 12를 소인수 분해하시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었죠. 물론 1은 생략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소인수가 2하고 3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로와 세로의 칸을 만듭니다. 칸이요? 가로는 2의 거듭 제곱의 칸을 써요. 대신 이 수의 약수를 구할 때 가장 작은 약수는 1이기 때문에 일단 1은 무조건 한 칸을 채워줍니다. 그리고는 2가 제곱이라는 얘기는 약수를 구할 때 2가 최대한 2번까지 곱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1을 한 번만 곱해도 된다는 뜻이죠. 최대 2번 이렇게. 그래서 2의 칸을 메꿔줘요. 3도 약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1이니까 1을 채워넣고 3은 최대한 한 번까지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 네모칸 안에다가 이들을 곱한 숫자를 채워 넣습니다.
각각을 곱한 숫자. 위에 있는 수와 왼쪽에 있는 수를 곱한 숫자. 1. 곱한 숫자. 2. 곱한 숫자. 4. 3. 6. 12.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12의 약수들이죠. 근데 이제 개수를 구할 때는 결론은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칸수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 아닌가요? 그럼 칸수는 몇 칸이에요? 왜 6칸입니까? 그러면 세로로 몇 칸이 있죠? 3칸이 있어요. 그치? 괜찮아요. 네. 네. 숫자 1, 2, 3 셀 수 있죠? 네. 가로는 몇 칸 있어요? 2칸 있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실수하거나 틀린 거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재밌잖아. 한 번씩 이렇게 몸개그를 해줘야 다른 친구도 웃고 괜찮잖아요. 한 번씩 손가락질 해주고, 한 번씩 해주고. 결국은 세로 칸수 3개, 가로 칸수 2개를 곱해서 총 6개라는 개수가 나오는데 이게 왜 3칸이냐는 거죠. 이게 왜 3칸이었냐면 2의 거듭제곱 중에 가장 큰 숫자는 2였는데 이 2라는 게 2가 1칸, 2가 2칸, 2의 거듭제곱은 2칸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2의 거듭제곱 표현되지 않은 1이라는 숫자가 1칸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1이 1칸 포함된 거예요. 1칸이 더 들어왔어요. 여기 왜 왜 가로로 2칸입니까? 그러면 3의 1제곱까지는 3의 거듭제곱은 1칸을 차지하는데 1이 1칸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1에 1칸을 더 채워 넣는 겁니다. 칸수. 그래서 곱해서 6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게 되면 어떤 자연수가 있어요. 어떤 자연수를 그냥 라지엔이라고 합시다. 가끔 자연수 얘기할 때 라지엔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내추럴의 줄임말이에요. 내추럴 넘버가 자연수거든요. 그 앞에 n자를 딴 건데 어떤 n을 소인수분 했더니 밑이 a, b였고 지수가 m, n일 때 이 숫자 n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답은 지수에 각각 1을 더한 값을 서로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수가 3개면 어떻게 하죠? 3개면 3개다 1을 더하셔요. 각자 지수에다 1씩 더해서 다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책에 좀 써놓으실래요? n의 책이 없어서 그래요.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가끔 이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좀 더 어려운 문제에서는.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1 플러스 a의 1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쭉 해서 a의 m제곱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 여기 밑에 쓸게요. 자리 없어서. b의 1 플러스 b의 1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 해서 b의 n제곱까지. 이걸 곱해주면 자연수 n의 약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아셨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보세요. 좀 전에 예를 들은 거 12가 있었죠. 12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1, 2, 3, 4, 6, 12 이걸 다 더한 거죠. 그렇죠?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10이에요. 22, 25, 27, 28이죠. 간단하니까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다면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이거 말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1 더하기 이걸 소인수분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었죠? 1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까지 곱하기 1 더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숫자가 얼마냐면 7이에요. 이 숫자는 3이다. 곱하면 28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지금 왜 숫자 낮춰놓고 우리한테 그냥 재밌자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원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규칙은 여러분 교과에서는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곱셈 공식이나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배워야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왜 그런지 이거 왜 그래요? 라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좀 익히시는 쪽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빈칸은 여기 뭐 들어가죠? A, B는 서로 다른 소인수입니다. 서로 다른 소인수. 그리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요런 문제 하나 가끔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자, 약수의 개수가 12개일 때 자연수의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약수의 개수죠? 당연히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인수 분해. 앞에는 소인수 분해 되어 있죠? 근데 뒤에는 a는 이것들이 a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집어넣어 봐야 돼. 1번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이 자리에 2번, 3번, 4번, 5번 다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거기에 뒤에 1번은 복에다 뭘 집어넣은 거냐면 3을 넣은 거예요. 2번은 5를 넣고 3번은 6, 4번은 12, 5번은 27. 됐나요? 이건 보기가 있어야 푸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건 소인수 분해가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같은 소인수인데 서로 따로 썼잖아. 같은 소인수끼리 어떻게 되죠? 거듭제곱으로 붙이셔야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3의 세제곱 괜찮죠? 그럼 따라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여기 지수 1 생략되어 있죠? 1 더하기 1, 2, 3 더하기 1, 4, 8개. 틀렸네요. 12개 나와야 되죠? 그럼 얘는 소인수 분해 완료된 겁니까? 네, 완료됐죠. 지수 1에 각각 숫자를 더하고 1씩 더하고 1씩 더하고 1씩 더하고 12. 네, 2번은 맞는 답이에요. 3번 소인수 분해 돼 있나요? 아니죠. 6이 소인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6은 2 곱하기 3. 같은 소인수가 보이죠? 거듭제곱 다시 표현해야 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됐죠? 이제는 완벽하게 소인수 분해 끝났으니까 개수 3 곱하기 4, 12. 네, 3번으로 답. 4번 소인수 분해 된 겁니까? 아니죠. 12가 소인수가 아니잖아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얘 소인수 분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다시 거듭제곱 2가 3번, 3이 3번.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몇 개? 아니죠. 네, 5번 소인수 분해 안 돼 있죠.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7은 3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 3, 9 아니에요? 이건 거듭제곱이죠. 3을 3번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3의 몇 제곱? 5제곱. 그죠? 3이 2번, 3이 3번 합치면 3이 5번. 따라서 2 곱하기 지수 1 생략돼 있죠? 1 더하고 1 더하면 2 곱하기 6 몇 개? 12개. 정답은 2번, 3번, 5번 이렇게 됩니다. 핵심은 소인수 분해가 완벽히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보기가 필요한 문제라 보기를 집어넣어서 소인수 분해 돼 있으면 땡큐, 아니면 다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부터는 이제 스스로 마무리하기,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마무리 하셔야 되고, 좀 이따 이제 일로, 이제 수업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일로 넘어가시면 아마 여기 선생님께서 뭐 하라고 지시하실 테니까, 수업이 조금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앞으로 수업 오면 일찍 왔을 때는 잠깐 뭐 여기나 아니면 저기 대기실에 앉아서 잠깐 대기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앉아서 대기하시다가 선생님이 여기 반가 교체가 되면 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아마 여러분이 첫 수업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방학이라 학생들 보강이나 특강이 좀 중간중간에 있어서 여러분 첫 수업은 아닌데 학기가 되면 아마 여러분이 첫 수업이라 학교 이제 나가시면 학교 끝나고 가방 챙겨서 바로 학원 오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올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바로 일로 들어오시면 돼요. 방학 때만 여기 강의실 비어있으면 바로 들어오시되 강의실에 누가 있거나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잠깐 대기하다가 3시에 일로 넘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요. 첫 수업에 오늘 열심히 3명 다 모두 다 집중력이 좋네요.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조금씩 집중력이 틀어지는 것도 좀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첫 수업이고 사실 좀 쉬운 내용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력 잃지 않고 열심히 수업해 주셔서 감사하고 넘어가서 저기 선생님 뭐 하라고 하거나 과제를 지시하실 겁니다. 그럼 그거 잘 하시고 여기 원장님도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학원 원장이 2명이에요. 그래서 나와 옆에 저분이 같은 원장님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신데 저희 원장님도 굉장히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모르면 괜찮으니까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그 질문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는 줄 알아? 잘난 척하고 싶어서. 나도 그렇고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성향이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원래 수학 선생님들은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못 푸는 거 풀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선생님 이건 뭐 고등학생도 그렇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속으로 자식들 이런 거 모르는 거야? 내가 잘난 척 해줄게.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야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번에 인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생님이랑 가깝지 않은데 질문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질문하면 저 선생님이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테니까 내가 질문하면 저 선생님 귀찮아하겠지? 그러면 질문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근데 저 사람은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물어보면 좋아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쪽 옮깁시다. 여기 와 계셨군. 그러니까 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못 받았네. 3시 10분에 왔었는데. 안 왔네. 그러니까 뭐 못 올 이유가 있는 건지. 오늘 내가 안 들었는데 전화.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 네, 안녕하시죠. 오늘 이렇게 2명이네요. 많이 덥군요. 학원이 더운 건 아니죠. 바깥에 지금 와서 더운 거지. 근데 난 안에 있는데도 살짝 더워. 왜 그렇지? 옷을 벗으시면 어째 뭐야? 말이야 저렇게. 너 실망이야. 아니 내가 선생님 이렇게 자꾸 설명하고 말을 크게 하고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